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드디어 기출문제 마지막 강의네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고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거의 90% 이상 두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그러면 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제는요, 까다롭습니다. 사례 문제로 구성이 되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오늘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뭘 느끼시게 되냐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기출문제라도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잘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자, 먼저 대표 사례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갑종중이 그 소유 부동산을 종원을에게 명의신탁하였다죠. 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다만 유효한 경우가 있는데 부부간, 종중재산, 종교단체 재산의 경우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안에 관한 다음 설명이 좀 옳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유효한 명의신탁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인 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1번 현행법 하에서도 이 명의신탁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나 이 명의신탁이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면 무효입니다. 자,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제3자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거든요. 3번 병이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을로부터 이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병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이때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4번 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러면 적극 가담한 병에 대해서 갑이 그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하실 것은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을이 소유자예요. 갑은 대외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을을 대의해서 청구해야 되거든요. 5번 위 사의 경우 갑 종종은 을을 대의하지 않고도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병소유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부동산 투기업자 갑은 탈세 목적으로 친진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을은 갑의 부탁대로 명의신탁 약정이 있음을 모르는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옳은 걸 찾습니다. 자, 이렇게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 계약을 하는 경우 우리가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고요. 계약 명의신탁이라 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근데 이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어요. 매도인이 선이라면요. 자, 계약 명의신탁인 경우에는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지만 매도인이 선이라면 물권 변동 등기는 유효합니다. 자, 옳은 걸 찾습니다. 1번 병은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을 앞에 이루어진 등기는 뭐죠? 유효하니까 을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의 등기에서 말소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갑은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X죠. 왜요?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인 거죠. 자, 해지라는 것은 뭐예요?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장래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제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제하려면 그 계속적 계약이 유효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해제할 수는 없는 거죠. 3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이유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매도인이 선이기 때문에 을의 등기는 유효하고는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으니 을이 팔아먹는 것은 지코 지가 팔아먹는 거죠. 따라서 5번. 만약 을이 정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이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테니까 정이 갑과 을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질문도 X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기출문제 풀어보죠. 1번. 갑과 을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 약정을 통하여 병소의 X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을 명의로 하였어요. 자, 일단 틀린 걸 찾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이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 명의신탁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먼저 말씀드리면 1번과 2번은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3번과 4번은 뭐가 되냐면 계약 명의신탁이고 그 다음에 5번은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자, 그럼 보죠. 갑이 X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에게 등기 이전 없이 곧바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했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갑이 했고 등기는 명의수석자 앞으로 이루어졌으니까 3자간 명의신탁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등기도 무효고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해요. 그러나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병은 여전히 갑에 대해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한다. 맞는 질문이죠. 물론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위하여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받으니까 2번, 을이 갑의 허락 없이 A에게 X 건물을 신탁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그러면 A도 뭐죠? 제3자고 선악불문하고 보호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입니다. 무효를 이유로 A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이에요. 그러면 매매계약은 을과 병이 했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관하여 선이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X죠. 자,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란 이유로 유효한 것은 등기가 유효한 것이지 명의신탁 약정 자체가 유효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에게 X 건물을 매도한 병. 자, 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죠.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갑을 간의 계약 명의신탁 약정을 알고 있었다면 병은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을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인 병이 선이어야 되고요. 병이 악이라면 을의 등기는 무효니까 병은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5번, 갑과 을 사이 법률상 부부이고 위법한 목적이 없었다면 그러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하니까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하니까 해지할 수 있겠죠. 갑은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요. 기본적인 거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으셔야 될 것 같네요. 2번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명의신탁은 금지가 됩니다. 부동산 물권에 관한 명의신탁이. 따라서 소유권뿐만 아니라 모든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1번 소유권 이외의 부동산 물권의 명의신탁은 동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2번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 이거는 양도담보죠. 물론 양도담보는 명의신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법률의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해지는 유효해야 할 수 있는 거죠. 3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제3자간 등기의 명의신탁 경우 수탁자가 자진해서 신탁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X입니다. 자,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명의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받아야 소유권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수탁자가 스스로 돌려준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겠죠. X네. 5번 명의신탁 약정 무효는 악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그 무효임을 가지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갑과 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을이 병으로부터 건물을 매수한 후 자신 명의로 등기를 한 이유죠. 그럼 이거는 명의수탁자 을과 매도인 병이 매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 명의신탁이겠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가는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이죠. 기억, 갑이 탈세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물론 적용이 됩니다. 4번 갑과 을이 묵시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물론 적용됩니다. 우리 민법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따지지 않으니까요. 자, 특이본인데. 자, 모든 부동산 물권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라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라면 명의신탁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디귿번 을명의 등기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소유권이죠. 부동산 물권이죠. 가등기인 경우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고요.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에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갑은 2014년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옳은 거죠. 그러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지만 이전 등기는 수탁자인 을 앞으로 이루어졌으니까 3자간 명의신탁이고요. 결론은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항상 조심할 것은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다는 거 꼭 가져가야 되겠죠. 따라서 을명의 등기가 무효니까 매도인 병에게 아직도 소유권이 있으므로 1번 을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약정 무효입니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2번 갑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소유자는 갑이 아니라 병이죠. 따라서 을의 소유권이 갑에 대해서 부당이득일 수는 없는 거죠. 따라서 3번 갑은 부당이득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자, 병에게 소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거나 4번 병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질문이죠. 자, 만약 갑과 을이 친구가 아니라 부부라면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유효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부부는 법률상 부부이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부가 아니거든요. 5번 만약 갑과 을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유효이다.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2013년 10월 26일 갑은 친구일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 그 갑은 병소의 X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하여 을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은 갑과 병이 했고 등기는 명의 수탁자인 을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졌으니까 3자간 명의신탁임을 알 수 있겠죠. X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맞네요. 자, 을의 등기가 유효니까 법적인 소유자는 아직도 병인 거죠. 따라서 을에겐 소유권이 없으므로 점유하고 있는 갑에게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옳은 것은 1번이래요. 2번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X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갑은 병에게 이전 등기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은 있는 거죠.
3번 병은 을에게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 왜요? 을의 등기가 무효고 병이 소유자니까 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4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X고요. 5번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유치권이라는 것은 아무 채권이나 담보하기에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에 관해된 채권. 예를 들어서 필요비, 유익비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으므로 5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옳은 것은 1번이고 1번이다. 6번입니다. 2014년 갑은 친구가 계약 명의수탁 약정하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은 명의수탁자 을과 매매 계약에 따라 을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다음 설명이 좀 옳은 거죠. 자, 계약 명의신탁인데 물론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입니다.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할 수가 있는데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이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등기도 무효고 약정도 무효인 거죠. 1번. 을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X. 왜요? 등기가 무효니까요. 2번. 갑은 병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갑과 병은 아무 사이가 아니에요. 매매 계약도 병과 을이 했지 갑과 한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갑은 병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3번. 을이 X토지의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병은 을에 대해 을의 매매대금 반환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 X죠. 자, 무효라면 원상 회복해야 되고 원상 회복해야 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니까 등기 안 하면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고 거절할 수가 있겠죠. 3번.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했어요. 자,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X토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자, 그래도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지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니까 5번. 을의 X토지를 선의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병의 소유권이 침해된 거죠. 왜요? 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요. 을의 행위는 병의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2015년 갑은 병의 X토지를 취득하고자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을에게 매수 자금을 주었고 갑과의 약정대로 을은 명의신탁 사실을 모르는 병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자기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았다. 다음 점에 좀 옳은 거죠. 자, 계약 명의신탁이고요. 매도인이 선이네요. 그러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지만 요 이전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죠.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대외적으로든 대내적으로든 명의수탁자인 을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왜요? 계약 명의신탁이고 매도인이 선이라면 등기가 유효하니까요. 1번 X토지의 소유자는 병이다. X. 누가요? 을이 소유자인 거죠. 2번 갑이 을과의 관계에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전제하여? 아닙니다.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예요. 따라서 자신이 소유자인 것을 전제로 하여 장자 X토지의 처분 대가를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2번도 X가 되는 거죠. 3번 갑과 을 및 갑의 친구 정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을이 다시 갑이 지정한 정에게 X토지를 이전해 준 경우 그러면 요 새로운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겠죠. 그죠? 따라서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여전히 정의 등기는 무효고 아직도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4번 만약 을이 갑의 아들이라면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X입니다. 자, 가족이란 이유로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는
부부인 경우만 그렇죠. 5번. 만약 을과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직접 갑에게 기속시키길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의사표시 해석상 이 병의 의사는 갑과 매매 계약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 갑과 병이 매매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병에서 을 앞으로 줬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3자간 명의신탁인 거죠. 다시 해볼까요? 병이 매매 계약에 따른 법률 효과를 갑에게 직접 기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병은 매매 계약의 당사자를 갑으로 받아들였으니까 갑과 매매 계약한 것이니까 이것은 3자간 명의신탁인 거죠. 갑과 을의 명의신탁 신탁은 3자간 등기 명의신탁을 보아야 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자, 부동산 경매 절차죠. 자, 우리가 조심하실 것이 계약 명의신탁이고 명의수탁자의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려면 매도인이 선이어야 되거든요. 일종의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경매죠. 경매에 대한 계약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면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매도인이 선악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경매에서 매도인은 채무자고요. 경매를 하는 주체는 매도인이 아니라 법원인 거죠. 따라서 채무자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채무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뭐가 중요한 거죠? 경매 절차의 법적 안정성이 우선시된다는 거죠. 따라서 계약 명의신탁이고 경매라면 매도인의 선악불문하고 명의수탁자의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8번입니다.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병소유 X 건물을 취득하는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2018년 5월 을 명의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자신의 비용으로 매각대금을 완납하였다. 그 을 명의로 X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다음 중 옳은 거죠. 자, 그러면 약정은 변함없이 무효고 등기가 무효냐 유효다. 특히 조심할 것은 매도인인 병의 선인지 악인지는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는 거죠.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은 을에 대하여 X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의 등기는 병의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니까. 2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으로 X 건물의 소유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 왜요? 을의 등기는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니까. 3번 병이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이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을의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요? 을의 등기는 병의 선악불문하고 유효하니까요. 답은 3번입니다. 4번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갑은 을로부터 매각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가 있다. X. 아무 권리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필요비, 유익비, 공사대금과 같은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X 건물을 점유하는 갑이 정에게 X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무효이다. X. 왜요? 을에게 소유권이 있죠? 갑과 아니죠? X.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요. 따라 답은 3번이 되네요. 9번입니다. 2015년 10월 17일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을 소유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병에게 매수 자금을 주면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병은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것이고 고른 거죠. 조심할 것은 매도인이 을이고 명의수탁자가 병이죠. 또 경매에 관한 계약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매도인 을의 선악불문하고 병의 등기는 유효한 거죠. 1번 기억. 갑과 병의 관계는 계약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갑과 병은 명의신탁 약정 사실 을이 알았더라면 병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X죠. 왜요? 경매고 계약 명의신탁이라면
배도인이 선악불만하고 명의수탁자에 등긴 유효하니까요. 자, 디귿번이 맞는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자,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병의 등기에 대해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그 지급한 매각대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디귿. 갑은 병에 대하여 매수자금의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기억 디귿해서 3번이 답이 됩니다. 10번입니다. 갑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회피를 목조로 하지 않고, 그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이 X 토지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줬다. 다음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왜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조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유효하니까요. 따라서 대내적으로는 갑에게 소유권이 있고 대외적으로는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지들끼리는 누구 거예요? 갑 거. 1번. 을은 갑에 대해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대외적으로 누구 겁니까? 을 거예요. 따라서 병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니까 2번.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경우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X. 타인의 권리 매매인 거죠. 2번이다. 갑이 X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죠. 지들끼리는 누구에게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니까 을에 대해서는 갑의 것이니까 이를 타인의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해요? 그러면 정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을이 소유자인 거죠. 물권과 소유권은 누가 행사해야 돼요? 을이 행사해야 되는 것이니까 3번. 정이 X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해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4번. 을로부터 X토지를 매수한 병이에요. 그럼 병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자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데 다만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게 되면 반사유적 법률은 무효죠. 따라서 을이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을과 병사의 계약은 무효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병이 을과의 매매 계약에 따라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어요. 그러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는 것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도 맞는 질문이죠. 자, 11번입니다.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갑은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그 갑은 병에게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 매매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갑이 했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병은 갑의 부탁대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3자가 명의신탁이죠. 물론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입니다. 1번.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 약정 무효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갑과 을 간의 약정은 무효니까 갑이 을에게 뭔가 직접 청구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2번.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X죠. 답은 2번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는 아직도 누군 거죠? 병인 거죠. 다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니까 3번. 갑은 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 법적인 소유자인 병을 대위해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구해야 되므로 4번.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자, 을이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의 권리를 취득하므로 5번.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있는 정이 을로부터 X부동산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죠. 31회인데 작년도 문제죠. 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이 유효하려면 불법한 목적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없어야 약정도 유효하고 등기도 무효인 거거든요. 12번. 갑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2019년 5월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자신의 X 건물을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그러면 부부지만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니까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을의 등기가 무효니까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므로 1번 갑은 소유권에 의해 을을 상대로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점이죠. 자, 해지란 유효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무효니까 약정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2번 갑은 을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점이죠. 물론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입니다.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X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을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점이죠. 자,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죠. 4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에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죠. 잘 생각해보자고요. 병은 확정적으로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병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차단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취득하는 사람은 어떤 사유가 있더라도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5번 을이 병에게 X 건물을 정법하게 양도했어요. 그럼 병에게 확정적 소유권을 취득했죠. 다시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래도 갑은 을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이 답이고 5번이 X인 거죠. 이유는 뭐라고요? 병이 권리를 취득했다면 병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요? 차단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기출문제 강의 모두 끝났고요. 그동안 수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자, 좀 반복하시 확실하게 내 것을 만든다면 충분히 높은 점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